84. 노인의 몸은 가랑잎처럼 가벼웠습니다. 일제의 고문에 안진뱅이가 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폭력에 피를 흘렸으나 결코 꺾이지 않았던 80평생의 지조.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이 땅의 마지막 선비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1년 그는 허무했습니다. 올해 나이 83. 우국 우민 그 충정 한 꿈에 그쳤으니 이제부터 세상사 말하지 아니하리. 순국선열 뒤따라 저승에 놀고 지고. 누구보다 명예로웠던 삶을 그저 허망한 꿈이었다 말한 그의 삶엔 우리 근현대사가 아프게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 벼슬 한 번 한 적 없고 재산 또한 모은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을사조약에서 5.16 군사 쿠데타까지 그 격동의 근현대사를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사로 살다간 심산 김창숙. 한 사회의 지도자라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는 평생을 두고 이를 실천해 보인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그가 팔순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자신의 삶이 그저 허무한 꿈에 그쳤노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린 그의 치열한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60년 김구의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승만이 물러나고서야 처음으로 열 수 있었던 추도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의 등에 업혀 연단에 오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부축을 해주어야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던 불구의 노인. 그는 당대 최고의 원로 심산 김창숙이었습니다. 김구가 암살된 49년 이후 진상규명위원장으로 나서 암살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김창숙. 그는 김구와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평생 동지였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그 사실이 신문에 실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김창숙이 나라와 민족의 적이라고 말하고 끝까지 맞선 상대는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20일 서울 군정청 넓은 마당에서 승리에 빛나는 연합군과 때마침 30여 년 만에 돌아오신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45년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김창숙은 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과 심사는 그렇게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했을 때 주위에서 만나보라고 하는 걸 안 만나는 걸 꺼려 했다가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이승만이 심산한테 부탁한 것이 이 정치 자금을 좀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산이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림계를 이끌고 있던 김창숙은 정치 자금 얘기를 꺼내는 이승만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계기는 46년 비상국민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서 김창숙을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정무위원회가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의 자문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심산이 보기에, 김창숙이 보기에 하지 사령관을 끼고서 민주위원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 판단을 내릴 만한 이유는 또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위원 회의가 있었을 때 그냥 이승만이 의장했는데 이승만한테 다짜고짜 욱박질르고 해가지고 두 분이 아주 책상을 쳐가면서 열띤 토론이라기보다는 싸움이겠죠. 그걸 벌이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이후 심산과 우남 이승만이 어떤 참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슬프다. 저 이승만이란 자는 미국에 아첨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하려는 징조를 여기에서 보겠구나. 국가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니 통탄할 일이다. 불행히도 심산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52년 6월 부산의 음식점 국제구락부에서 조병옥, 서상일, 이시영, 이동하 등 각계 인사들이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승만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고 반독재 구국 선언을 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김창숙도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때 나는 이제 여기 있었고, 이제 사건 그냥 접했다고 이제 갔지. 부산을 가 있게. 그래 보이게 누구 집에 이제 그거가 계신다. 가보니까. 백놈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물질하고. 집에서 이것도 터져가지고. 그 옷은 이제 피 묻은 옷을 그냥 입고 계시고. 그때 김창숙이 입었던 옷에는 지금도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김창숙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보름 후 대통령 직선제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국회 안엔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22%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이승만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51년 일사후퇴 때 고급 장교들이 나라 돈과 군수 물자를 빼돌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이 일로 이승만의 지지도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48년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선하는 그 제도 가지고는 이승만이가 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관주의. 그런 비관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